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널리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어제 대구에서 또 빨간색 승용차 외제차를 탄 친구가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는 그 일종의 가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경적을 울리면서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막 시비를 걸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언쟁을 하는 와중에 뭐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까지 됐다는 건데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20대가 그 좋은 외제차를 아마 이제 1억 가까이 하는 차인 것 같은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서 경직을 누리는 이런 퇴행적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자니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인데 아 이런 정도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런 반감을 가지고 경적을 울리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청년 세대가 직접적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가 있는 게 다 청년들이고 그 불법적 계엄을 통해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지금 준 면이 있고 또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계속 했다는 의심들을 우리가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희생되는 것도 다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소위 그 히틀러의 유겐트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지 그 다 윤석열이가 그 한남동에서 나오는 와중에 그 소위 과잠이라고 그러죠. 학교 잠바를 입은 그 청년들을 앞세워가지고 보이는 일종의 쇼 이런 것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게 앞으로 정말 우리 세대가 꼭 극복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남원에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주고 계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남원 금지 방촌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 출신 분이 최강호 의원이 정말 새정부 들었으면 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 주셨고 김병곤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시고 로팡제님께서도 해외에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하이팅님, 블루님, 어른비님, 김영철님, 최시비님 그리고 미러님, 이인국 선생님 쫑쫑님도 오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유로파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준석 지금 그 기자회견이 아마 2시 20분에 지금 시작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은 좀 더 이제 심화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 오늘 어쨌든 밤에 있을 마지막 TV 토론 이후에 정리정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아사리판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정리정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심점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 윤여준 장관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 본인이 경험한 대한민국의 소위 수구 보수 정당 중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그거의 근본이 예전에는 그래도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당의 현실을 보더라도 소위 쌍권이라고 하는 그 친윤의 대표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경찰 출신의 뭐 윤재욱, 이만희, 뭐 김석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계속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의 중심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고, 그 같은 물에서 자라왔던 한동훈이가 거기를 공격하면서 마치 그 세력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자꾸 가장하면서 일종의 보수의 개혁이나 혁신이 본인한테 모이기를 기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되게 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부조리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덕수 씨 같은 분이 또 보이는 모습, 저게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본인으로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체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 게다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 정당의 대표 출신으로서 앞으로 이들과의 어떤 치열한 계산이나 그 쟁투를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잔머리로만 일관하는 모습,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름 자기가 잠룡으로 취급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 대중적인 어떤 지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인들은 그렇게 행세하고 싶어 했는데, 오세훈 뭐 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 내일 모레 이제 구속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이준석도 장래가 이제 명태균 특검 시작되고 나면은 거기에 지금 핵심 인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김건희나 이준석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단죄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선거판에서 국민들을 너무 혼란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서로가 살기 위한 노력, 또 당권을 서로 잡기 위한 거,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기 위한 이전 투구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저게 깨지지 않을까 당이. 네. 예.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자중 질환이 심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분열 상태가 굉장히 이제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국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이제 3자 구도는 받아들여서요. 단일화 없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단일화를 거부하는 이준석을 존중한다. 김문수는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다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준석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예. 김문수가 사퇴하고 나로 단일화해라라고 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니 알겠습니다. 이준석 그냥 계속 가고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분열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뭐 상황을 인정해서 다시 반전을 치료해보자 이렇게 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힘의 선거 전략이 뭐 1등이 되기보다는 이준석을 10% 밑으로 주저앉히는 거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죠. 예. 이준석을 키워놨다가 분열과 혼란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할 것 같고 그런 점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저걸 더 분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의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아서 네. 꼴이 좀 사나워질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겠죠. 이준석이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가 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준석이 출마를 끝까지 완주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상황은 결국에는 투표율이 오히려 보수 중에서는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반전되거나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기대하고 있는 10% 돌파를 위한 표라는 게 예. 전통적인 국힘 지지자였는데 내란 상황에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투표를 못하겠다. 예. 차라리 내가 이준석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기대하고 소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마지막까지 단일화라는 거를 그냥 장식품으로 걸어놓고 개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과연 투표장에 가고 싶을까? 서로가 서로의 살을 파먹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만. 예. 근데 선거 전략의 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 정도도 모르고 단일화를 밀어붙여서 오히려 단일화가 안 됨으로써 김문수는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렸고 네. 이준석은 거기에서 막 그 줄달리기를 하다가 좀 더 이익을 볼 듯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표의 결집도는 더 떨어지고 예. 이러면 전략적 면에서도 완전히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가 실패한 걸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신들의 3자 구도를 때문에. 만드는데도 실패해버리고 예. 단일화가 안 됨으로써도 또 기대치를 오히려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본인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양반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동안에 이 집행하지 못했던 어떤 자금 집행 이런 과정에서의 쾌감도 지금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패배한다고 참패를 하고 나서도 정계연택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 예. 왜냐하면 그 주변에 김문수 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고 굶었어요. 시쳇말로. 예. 그분들이 당권이라는 먹잇감을 그냥 포기할 리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합쳐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자중질환의 한 단면을 보태면요. 안철수 후보는 그 와중에도 네. 또 이준석에게 공동정부로 우리가 승리의 동남풍을 만들어보자 적벽대전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이기겠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 적벽대전 생각해서 기적의 한 수는 바로 공동정부다 어떠냐고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아니 21대 대선의 경과 후를 보면은 현재 지금 아직 저기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저 안철수 공동정부예요. 네. 본인들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자기가 인수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공동정부를 얘기한다는 게 참 애잔하네요. 참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결집도 지금 현재 결속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전투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무조건 해야죠. 댓글로 지금 사전투표 안 하고 나는 본투표 간다 이런 분 마음 놓으십시오. 사전투표 그냥 갇혀서 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여러 차례 확인했고 제가 대변인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사무처장급에 있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번에 아마 선관위에서 참관인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무려 26만 명이 동원된대요. 예. 야, 그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더만요. 전원 한국 국적자로 하겠다. 뭐 이런 예. 것까지 발표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저 중국 사람들이 투표한 거다 이런 얘기를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무시해야 세상에. 되지.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좀 나가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6시입니다. 6시. 6시부터 6시까지 예, 예. 목요일 금요일이고요. 목요일 날 아침 6시에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가 아니고 그 옆에 어떤 그 공적 공간에서 투표를 예. 하던데 제가 가기로 했고요. 사전투표 1번 도전합니다. 김민선님, 도서관에서 합니다. 이상훈님, 노스텔지어님, 사전투표 합시다. 제이님도 사전투표 합니다. 사전투표 할게요. 야 정말 소단권리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목금. 토요일은 투표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옥수님은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정도는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그레지아님께서는 사전투표 반대자는 밀정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데요. 사전투표한 보관이 불안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 말씀드린 사전투표함은 다 찍고 나면 그때 정당 참관인들이 다 들고 가서 특정 공간에서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소가 24시간 그럼요. CCTV로 전 국민들에게 찍힙니다.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투표함을 만약에 투표소에 그대로 줬을 경우에 관리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